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난주에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내일 결심 공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선고도 있어서 운명의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지규현 재판부가 내일은 반드시 변론을 끝내겠다 이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전 9시 반부터 다시 열립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주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한 차례 기일을 더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끝내지 못한 증거조사와 특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쟁점마다 끝장 대응할 방침을 내비쳐 내일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큰데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가운데 어떤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오늘 일반 이적죄 혐의 재판도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과 관련된 일반 이적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나왔는데 국가기밀 노출 우려로 인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줄줄이 재판이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은 운명의 한 주를 보낼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와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도피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이 각각 있는데요. 오는 16일 금요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본류 사건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내란 특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결심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 결심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정과 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데요. 재판부는 오전에 먼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강 전 실장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지금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조금 전 검찰 주심문이 끝났고 변호인단 반대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특검 구형과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서 내란 관련 혐의로 1심 변론이 마무리되는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됩니다. 특검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정 총리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늘 전체 판사회의를 열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과 외환 사건 재판을 위한 재판부를 2개 이상 두고 판사회의를 통해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는데요. 판사회의 의결로 기준이 정해지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사무분담한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은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